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쓴 책인데 행복최면사 청명의 힐링 에세이 행복을 여는 10가지 열쇠, 책 제목은 진짜 마음 가짜 마음입니다. 이 책은 총 10가지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부터 행복의 열쇠, 치유의 열쇠, 분노의 열쇠, 성공의 열쇠, 사람의 열쇠, 최면의 열쇠, 명상의 열쇠, 부모의 열쇠, 그리고 지혜의 열쇠, 마지막 10장은 마지막 열쇠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쓴 지는 한 2년 됐는데 저 역시도 책을 쓴 뒤로 한 번도 사실은 읽어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복습할 겸 여러분들과 같이 책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책을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어떤 챕터의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자막으로 대신 삽입을 할 테니까 굳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내용만 갖고 같이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은 한 중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나가 이해할 정도로 아주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책 내용이 쉬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1장 행복의 열쇠. 그래서 첫 내용을 저는 청명의 행복 10계명으로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김영국인데 제 인터넷 사용하는 닉네임은 청명입니다. 예전에 제 스승님으로부터 마음 공부도 배우고 명상도 배우면서 그 스승님께서 너는 너무 속이 좁고 앞뒤가 꽉 막혔고 너무 이기적이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스승님이 저를 아주 그냥 부족한 사람으로 봤거든요. 실제 그게 또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 스승님께서 너는 좀 더 마음을 좀 더 맑고 밝게 살아야 된다. 넌 너무 어둡다. 너는 너무 부정적이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맑을 청 밝을며, 그래서 항상 너는 맑고 밝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어떤 닉네임을 저한테 지어주셨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제 이름 김영국보다는 이 청명이라는 가명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공부를 하면서 10가지를 어떤 느꼈던 부분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음에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된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미워하지 말자. 반성만 하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제 삶이 저에 대한 학대, 미움, 한탄, 제 자신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생긴 것도 싫었고 저의 과거도 싫었고 저의 부모도 싫었고 그냥 나의 모든 것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저를 미워하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면 그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라는 씨가 어디에서 자라날까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말하고 나를 미워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어디에서 자라요? 그게 바로 내 가슴에서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면 할수록 내 가슴은 점점 이기적이 되고 병들고 불안해지고 공포증에 벌벌 떨게 된다라는 거죠. 즉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린 꼬마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밝은 음식도 먹고 자신감도 먹고 자존감도 먹고 희망도 먹고 꿈도 먹어야 되는데 이 내면에 있는 5살 어린 꼬마는 불안을 먹고 두려움을 먹고 미움을 먹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먹고 사람에 대한 무서움을 먹고 자기에 대한 무능력함을 먹고 열등감을 먹고 피해의식을 먹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증, 그런 무능력함을 계속 이 아이는 먹게 되니까 결국은 나의 어떤 영혼이나 삶, 이 모든 것 전체가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남한테 나쁜 짓도 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면서 단죄를 하지 말고 일단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자. 반성을 하고 나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지. 나는 이래. 넌 바보야. 넌 쓰레기야. 넌 구제불능이야. 넌 끝이야. 넌 죽어. 이런 식으로 딱 마음속에 감옥에 가두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자. 저 역시도 제가 강의에 계속 말했던 거고 여러분도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가장 이거를 잘 못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저 사람한테 우리가 잘 보일 때도 있고 또 저 사람한테 인정을 보여야만이 내가 이 어떤 조직에서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라면 저 사람을 배려하는 인생은 괜찮다. 저 사람을 좀 이해하는 인생은 괜찮다. 저 사람을 차라리 연민으로 바라봐주는 인생은 괜찮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크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봐주고 참고 그렇게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낫지, 마치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건 당연하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물론 내가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뭐가 없어질까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집중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왜 사랑해야 돼요? 저는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남한테 잘 보이게 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매일매일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주자. 이게 참 진부한 표현일 겁니다. 누구라도 또 알겠지만 내가 매일매일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거를 꾸준히 연습을 많이 해봤거든요. 물론 그거 한 번 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찾아오진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매일매일 내가 시간을 지키면서 내 자신한테 사랑한다 하면 최소한 어마어마한 행복이 오지 않더라도 이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류는 될 수가 있다. 최소한 내 자신을 외부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뜻하지 않는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내 자신한테 입버릇처럼 난 나를 사랑한다, 괜찮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직접 이거를 꾸준히 실천해 본 사람과 실천해 보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실천해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것이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어요? 별로 저는 이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자. 저도 대학원에서 이제 명상학으로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했거든요. 물론 아직도 저는 명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명상이란 게 너무 또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명상도 그냥 눈을 가만히 감고 내 자신을 그냥 바라보는 거죠. 가만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마음이 저렇구나, 내 마음이 울고 있구나, 내 마음이 답답해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불안해하겠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왜 자식의 마음을 모른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바라보는 명상이 되지 않았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마음은 이럴 거야 네 생각은 이럴 거야 내 의견에 따라라라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선 자식을 명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집착과 이기적인 욕구에 의해서 바라본 거다. 그래서 명상이란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명상을 해서 우리가 막 깨달음을 얻고 엄청난 능력을 얻는 그런 부분을 먼저 기대하기보다도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내 자신을 호흡을 하면서 내 마음을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내가 우울해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내가 욕심이 많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잖아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연습을 안 하니까 내 마음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하루에 단 5분 정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니면 점심을 먹고 잠깐 시간이 날 때 저녁에 잠을 자기 전 5분이라도 눈을 가만히 감고 호흡을 하면서 아, 내 몸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초조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순간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내가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을 욕하려고 하고 있구나. 멈춰야 되겠구나. 아, 내가 너무 지금 욕심을 과하게 부리고 있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장에서 자기의 알아차림을 쉽게 할 수 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디가드가 바로 알아차림이고 명상을 하는 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씩 처음에 힘들겠지만 5분씩 꾸준히 하다가 10분, 20분 이렇게 늘려가시면 훨씬 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빨라질 것이면서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5번째, 내 운명은 나 스스로 창조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명 탓을 많이 했어요.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재수없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한탄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결국은 내가 내 운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내 자신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공부나 이런 걸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환경이나 그 유전자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나머지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 마음에 따라서 내 행동도 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 어떤 성격, 잘못된 성격도 조금씩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내 습관도 바꿀 수가 있다. 그 습관을 또 바꿈으로써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내 운명 또한 내가 바꿀 수 있는 주체자구나. 그래서 자기 최면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체자다. 내가 엄청난 능력 있는 신이다. 창조주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행동을, 내 습관을,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첫 발을 내가 디딜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조금만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면 저 불행해요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운명의 주인이 된 사람은 누가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국은 여러분 운명의 주인이고 그 전까지는 그 운명의 지배를 당했다라면 이제부터는 그 운명의 주체자가 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다. 어찌됐든 그러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지금의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다고 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자꾸 죽고 싶다는 상상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가장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다시 지금부터 어제까지는 내가 짓눌리고 희망도 없는 구제불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내가 이 환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선택권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지금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도전을 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 인생, 운명을 만들 수 있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결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어렵지만 한 번씩이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이 있다라는 거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 내 몸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7번째, 저항하고 싸우기보다는 수용하고 화해하자. 현대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acceptance, 받아들임, 바로 수용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머리에 이제 쥐가 나는 거고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주어진 현실은 우리가 싸워서 깨부수고 없애고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지금의 주어진 이 현실을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된다. 수용을 해야만이 이 바닥이 이렇게 튼튼해져요. 그렇죠. 근데 수용을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용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수용을 하는 순간 내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 밟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높이에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이 좋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좀 조건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의 나쁜 조건이라도 열악한 조건이다 할지라도 수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이곳에 있는 내가 땅을 밟을 수 있다. 땅을 밟을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다시 튼튼하게 내 삶을 밟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이든 내 마음이든 다른 사람을 대하든 모든 것에 있어서 저항을 하면 할수록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불안이 생기게 된다. 싸우면 싸울수록 내 마음속에 괴물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분노가 생기면서 항상 마음이 불안, 공포에 찌들게 된다. 그래서 항상 수용하고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8번째, 모든 선택의 기준을 행복에 두자. 물론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먼 미래에 있는 저 행복을 위해서 20년, 30년 가슴을 쥐어짜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행복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 우리는 근데 이 대단한 어떤 목표 결과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지금의 행복하고는 상관없이 내 집착과 욕구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이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또 낭떠러지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순간에 있으면 제 자신한테 물어봐요. 너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선택하는 거 괜찮아? 그러면서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괜찮아. 그러면 저는 행복을 위해서 되도록 선택을 이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제 어떤 삶에 있어서 그 선택이 빨라지고 결정이 빨라지니까 오히려 후회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선택을 하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는 우유부단한 시간이 사라지니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절에 다니고 하는 목적도 결국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든 기준을 되도록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라 순수하게 내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쾌락이 아닌 순수한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 삶은 보호받게 된다. 9번째, 나를 믿고 빠른 선택을 하고
당장 실행에 옮기자. 어쨌든 우리의 선택이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체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내 생각과 내 의견, 내 마음을 먼저 존중해 줘야 된다. 나의 영혼의 이 느낌을 믿어줘야 된다. 내가 나를 먼저 믿어주지 않으면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나를 먼저 믿고 내가 그걸 믿었으면 그때부터 당장 그 믿음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후회하더라도 상관없어. 나 두렵더라도 상관없어. 실패하더라도 상관없어. 그 정도로 자기의 선택을 확고하게 선택을 해주고 나서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물론 이 세 가지 과정을 함에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빨리 내가 나를 믿고 선택하고 행동을 빨리 하게 되면 설령 실수하더라도 곧바로 그거를 반성하면서 그걸 어떤 인생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바꿔와서 다시 나를 믿고 선택하고 행동하니까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근데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해도 내 자신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나 그 신뢰도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과거와 미래를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자. 우리가 결국은 마음이 불행한 이유는 딱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일 수 있겠네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춰내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걸 자꾸 생각하고 들춰내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자꾸 상상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실패할 것 같은 거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느끼니까 우리가 불안해진다. 과거에 머물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없으니까 무너지게 되죠. 미래에 있게 되면 붕 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삼는 거고 미래 어떤 희망을 꿈꾸면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생각이 과거로 가버리고 마음이 생각이 미래로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붕 떠버려요.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약간 정신이 붕 떠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안이라 그러고 망상이라 그러고 잡생각이라 그러고 공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항상 느끼고 대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청명의 행복십계명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너무 제가 짧게 이렇게 지나갔지만 한 이 10가지를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된다라면 10계명 정도를 생각해서 자꾸 이 의미를 되새겨 본다라면 내 삶이 좀 더 이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